MMCA 현대차 시리즈 2022 최우람 작은 방주 전시를 찾아주신 관람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 영상은 시각정보 해설이 추가된 화면 해설 영상입니다. 작품 작은 방주를 배경으로 제목 자막이 뜹니다. MMCA 모두를 위한 미술관, 시각정보 화면 해설. MMCA 현대차 시리즈 2022 최우람 작은 방주. 2022년 9월 9일부터 2023년 2월 26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지하 1층 서울박스 5전시실 및 복도. 우리는 지금 5전시실 중앙에 전시된 작은 방주 앞에 팔짱을 끼고 서 있는 최우람 작가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담담한 얼굴로 정면을 응시하는 50대 초반의 작가는 삭발한 모습에 품이 넉넉한 검은색 셔츠와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작가는 1990년대 초부터 살아 숨쉬는 것 같은 기계 생명체를 제작하고 기술의 진화와 발전에 투영된 욕망을 주목하며 인간 실존과 공생에 대해 질문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만나볼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주최하고 현대자동차가 후원하는 MMCA 현대차 시리즈의 9번째 전시로서 최우람 작가의 53점의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방향 상실의 시대, 생존이 위협받는 시대에 과연 우리 인류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장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시 관람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의 로비를 통과하여 정면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로 향하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앞에 도착했습니다. 한 줄로 오르고 내리는 1인용 에스컬레이터가 나란히 있는데 이 중 하행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갑니다. 2층 높이의 에스컬레이터를 내려가는 동안 우리는 양옆으로 무늬 없이 깨끗한 흰색 벽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갈 곳은 서울박스와 5전시실, 5전시실 복도에 설치된 MMCA 현대차 시리즈 2022 최우람 작은 방주 전시입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리면 높이가 모두 17m에 이르는 유리벽으로 된 높고 넓은 박스형 공간이 나타납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중심 전시실이자 지하 1층에 자리한 서울박스입니다. 기하학적 디자인의 빛 우물들이 자연광을 아래로 끌어들여 전시 공간이 지하라는 사실을 잊게 만듭니다. 자연 채광의 화사함과 높은 천장의 웅장함에 고개를 드는 순간 천장 아래 날개를 활짝 펼친 검은새 3마리와 바닥에 있는 검은색 원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처음 만나보실 이 작품들은 원탁과 검은새입니다. 박스형 공간 중앙에 위치한 이 두 작품은 천장의 새들과 바닥의 원탁을 받치고 있는 머리 없는 지푸라기 인간들, 그리고 그 원탁 위를 구르는 머리 한 개가 하나의 이야기를 만듭니다. 폐 종이 박스로 만들어진 3마리의 검은새는 맹금류를 연상시키며 17m 높이의 천장에서 날개를 활짝 펴고 유유히 정지 비행을 하며 원탁과 지푸라기 인간들을 응시합니다. 2022년 제작된 작품 원탁은 인조 밀집으로 만들어진 18개의 머리 없는 지푸라기 인간들이 지름 4.5m의 검은색 원탁을 등으로 받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으로 만든 원판 아래쪽에는 동력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가장자리를 아래 위로 기울이며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원탁 위에는 지푸라기로 만든 공 모양의 머리가 있는데 시시각각 변하는 원탁의 경사를 따라 이리저리 굴러다닙니다. 머리는 지푸라기 몸체들 가까이 굴러갔다가 원판의 기울기에 방향이 바뀌며 다른 지푸라기 인간 쪽으로 굴러갑니다. 지푸라기 몸체들은 무릎을 굽히고 웅크리는 듯한 자세로 원탁을 등으로 받치고 있는데요. 18개의 몸체들은 무릎을 완전히 낮췄다가 온몸을 떨면서 다시 등으로 힘겹게 원탁을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때
무릎과 목에서 튀어나온 지푸라기들이 덜덜 떨리는데요. 이들의 힘겨운 몸부림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지푸라기 몸체들은 머리를 차지하기 위해 끝없이 원판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꽤 역설적이죠. 지푸라기 몸체들은 무릎을 완전히 굽혀서 원판을 기울여 자신 쪽으로 머리를 굴러오게 만든 후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다시 무릎을 펴지만 오히려 원판을 들어올리게 됩니다. 그 결과 원판은 반대쪽으로 기울고 머리는 더 멀리 달아나게 되죠. 그러면 그들은 다른 몸체가 머리를 차지할까봐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무한 경쟁 속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푸라기 몸체들이 처한 경쟁의 진짜 숨겨진 면은 따로 있습니다. 사실 이 원판을 기울이는 힘은 원판 아래 중심에 있는 구동부의 작용에서 나옵니다. 즉, 원판 아래의 등어리가 고정되어 원판을 떠받치고 있는 지푸라기 몸체들은 자신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경쟁에 내몰린 채 고단한 움직임을 끝없이 강요받고 있죠. 하나의 머리를 차지하기 위한 이 강요된 투쟁은 무한 경쟁이 강제되는 현실 사회 시스템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다시 고개를 들어 천장에 매달린 검은 새와 마주합니다. 폐 종이 박스를 깃털처럼 오려붙여 맹금류의 형상으로 만든 이 검은 새는 날개를 활짝 펼치고 천천히 회전하듯 정지 비행합니다. 이들은 원탁이 보여주는 형벌과도 같은 굴레를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켜보며 경쟁에 뒤처진 희생자를 기다리는 걸까요? 아니면 불합리한 경쟁과는 무관한 세계 속의 존재나 계층을 은유하는 걸까요? 혹은 검은 원탁의 세계와 또 다른 체계 사이의 팽팽한 긴장과 아슬아슬한 균형을 상징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검은 새와 원탁을 뒤로하고 5 전시실로 향합니다. 복도로 들어선 우리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짙은 회색 벽으로 된 통로로 들어갑니다. 이곳이 5 전시실 입구인데요. 입구 앞엔 면적 47제곱미터, 높이 4.7m의 작은 직사각형 공간이 있습니다. 입구를 보고 섰을 때 우리는 오른쪽 벽면에 부착된 대형 꽃 한 송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2020년도에) 제작된 이 작품의 제목은 하나이고 금속과 타이백 그리고 커스텀 CPU 보드, LED와 같은 전자장치로 만들어졌으며 세로 가로 250cm, 폭 180cm로 흰색의 꽃을 연상시킵니다. 꽃은 우리가 다가가는 동안에도 꽃잎을 오므렸다가 펼치는데요. 동시에 꽃잎 중앙에 설치된 조명도 어두워졌다가 밝아지기를 반복합니다. 직사각형 모양으로 찢어서 만든 크고 작은 흰색의 한지 같은 꽃잎들은 타이백 섬유인데요. 코로나 검사와 진료 현장에서 의료진들이 착용한 방호복의 재질과 같습니다. 이 대형 꽃은 꽃잎을 천천히 오므렸다가 활짝 펼치기를 반복합니다. 만개할 때는 꽃의 중앙에서 LED 전구가 밝게 빛나며 꽃 전체를 환하게 밝히고 다시 오므려들면 조명은 어두워지고 꽃도 마치 시든 것처럼 거무튀튀해집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꽃은 회색 벽을 배경으로 황금빛 조명을 밝힌 채 화사하게 피어 있습니다. 우리는 중앙의 꽃잎이 활짝 펼쳐지는 장면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마주하고 있는데요. 마치 살아있는 꽃이 만개할 때처럼 꽃잎들이 살짝 떨리고 있습니다. 섬유를 찢을 때 생긴 짧고 긴 실들도 축 늘어져서 꽃잎과 함께 떨립니다. 그리고 꽃 안쪽에서 밝은 조명이 눈부시게 퍼져나와 꽃잎을 황금빛으로 물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꽃잎을 코앞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언뜻 흰색처럼 보이는 이 꽃잎 안쪽에는 사실 세로줄 무늬가 여러 개 있는데 옅은 회색부터 검은색까지 색의 농도가 다양합니다.
연한 줄무늬 위에 진한 줄무늬가 겹쳐지기도 하고 하나로 연결되어 굵은 줄무늬가 되기도 합니다. 최우람 작가는 꽃잎의 결을 따라 붓에 물감을 묻혀 이 줄무늬들을 손수 정성스럽게 그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작품 하나는 거대한 한 송이의 국화꽃을 연상시킵니다. 밝게 켜있던 조명이 꺼지며 꽃잎이 서서히 닫힙니다. 꽃잎의 검은 줄무늬가 더 도드라지고 꽃잎 사이의 그림자는 더 깊어집니다. 우리는 오므라든 꽃을 뒤로 하고 이제 오 전시실로 향합니다. 우리는 지금 오 전시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면적 615제곱미터, 높이 7m의 직사각형 모양의 넓은 전시실인데요. 이곳에서 8개의 설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 전시실 입구에서 보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5개의 작품이 중앙에 자리 잡은 작은 방주를 에워싸듯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은 가운데 자리 잡은 검은색과 흰색으로 구성된 거대한 배 프레임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작은 방주인데요. 2022년 작품으로 폐종이 박스, 금속 재료, 기계장치와 CPU 보드, 모터와 같은 전자장치로 만들어졌고 높이 2.1m, 가로 2.3m, 길이 12m입니다. 오 전시실 입구를 바라보고 선 우리는 작은 방주와 대여섯 걸음 떨어져서 배의 앞쪽인 선수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방주의 양 측면은 개별로 제작된 길쭉한 직사각형 모양의 노들이 마치 흰 울타리처럼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배의 프레임을 유지할 때는 움직임이 없지만 접어둔 노를 높이 들어올리면 최대 폭은 7.2m에 이릅니다. 작품의 제목과는 달리 결코 작지 않은 규모죠. 작은 방주 중앙에는 5.5m의 작품 등대가 세워져 있고 몸체가 검은색인 이 등대를 기준으로 양방향에는 2명의 선장이 한쪽 팔을 들어 검지로 앞을 가리키는 자세로 앉아 있습니다. 두 선장이라는 작품입니다. 두 선장의 머리 뒤에 있는 벌집 모양의 안테나는 작품 제임스 웹입니다. 이렇듯 작은 방주는 3개의 작품들과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작은 방주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폐 종이 박스로 만든 길이 약 2m, 폭 30cm의 노가 양쪽에 35개씩 총 70개가 도열하여 서서히 옆으로 벌어지며 위로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방주의 퍼포먼스가 시작됩니다. 작은 방주가 움직일 때 오 전시실을 가득 채우는 음악은 이연 작가의 앰비언트 사운드입니다. 노의 바깥 부분은 흰색이고 안쪽은 검은색인데 관절이 있어 자유자재로 접었다 펼 수 있습니다. 마치 검은 새가 천천히 날개를 접었다가 펼치거나 검은 거미가 가늘고 긴 다리의 관절을 꺾으며 서서히 움직이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옆으로 활짝 펼친 노들을 반으로 접어 노 끝이 바닥에 가까워지도록 아래로 내리는데 그 움직임은 물결처럼 유연하고 매끄럽습니다.
마치 수면을 날개로 감싸며 비행하는 새처럼 노의 관절을 옆으로 펼쳤다가 다시 천천히 위로 올립니다. 날개를 펄럭이며 수면 바로 위를 날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노들을 대각선으로 위로 펼쳤다가 관절 부위부터 천천히 아래로 내립니다. 노의 움직임과 함께 복잡한 기계 장치를 드러내는 이 방주의 몸체는 많은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잠재력을 자랑합니다. 노의 장대한 군무를 통해서는 항해의 추진력과 웅장한 위험을 드러내죠. 2022년 작품 등대의 철제 프레임 상부에는 두 개의 조명 장치가 서로 등을 맞댄 채 회전하며 전시실을 비춥니다. 그런데 등대는 일반적으로 배와 떨어진 지점에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야간에 불을 밝혀 선박들에게 항로나 위험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 등대의 역할이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방주 한가운데 솟아오른 등대의 위치는 의아함을 자아냅니다. 게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회전하던 등대의 두 조명은 마치 두 개의 눈처럼 나란히 붙어 모아지고 눈부실 정도로 밝은 빛을 뿜으며 전시장 곳곳을 탐색하거나 관람객을 감시하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이 등대의 눈은 사회적 규칙과 지침이란 명목으로 감시와 통제를 벌이는 현실을 일깨웁니다. 길을 밝혀주는 대신 언제든 우리를 감시할 수 있는 이 등대를 싣고 방주는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등대는 천천히 회전하며 빛을 밝히고 노들은 물결치듯 군무를 펼칩니다. 노들의 군무 속에서 우리는 등대를 기준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의자에 앉아있는 2022년 작품 두 선장과 마주합니다. 좌대를 포함해 앉은 키가 약 170cm인 거구의 선장입니다. 한쪽 팔을 힘차게 뻗어 검지로 어딘가를 야심차게 가리키는 선장은 배의 항해를 통솔하는 최고 책임자이죠. 선장의 머리 뒤에 달린 오목한 벌집 모양의 안테나는 나사에서 개발한 최신 우주 망원경 제임스 웹을 참고하여 만들었고 작품 이름도 동일합니다. 2022년 작품으로 폐 종이 박스와 금속 재료를 사용했고 세로 127cm, 가로 120cm, 두께 80cm의 크기입니다. 작품 두 선장은 모험심 강한 자세와 달리 버려진 종이 상자로 만들어져 다소 초라한 행색을 하고 있습니다. 선장의 가슴에 희미하게 남은 파손주의라는 글자와 어깨와 관절 부위에 드러난 골판지의 거친 굴곡, 그대로 남아있는 찢어진 흔적과 구겨진 흔적들이 버려진 종이 상자임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우리는 지금 대각선으로 쭉 뻗은 선장의 팔을 측면에서 마주하는데요. 선장이 야심차게 가리키는 저 멀리 어딘가는 망원경으로 탐색하던 곳일지도 모릅니다. 망원경은 우주의 탄생과 기원을 밝히기 위해 과학적 관측 자료를 수집하는 도구로 인간이 알지 못하는 먼 우주로 시선을 이끌어주니까요. 두 명의 선장이 정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는 배. 현재의 목적지가 아니라 저 멀리 우주의 시간을 탐색하며 등대로 주변을 감시하는 이 작은 방주는 대홍수의 시대에 인간을 구원했던 방주와는 달리 정체도 목적지도 불분명해 보입니다. 등대의 불빛과 회전 속도도 어느새 한결 약해져 있습니다. 군무를 마친 노들이 가지런히 일렬로 서는 것을 끝으로 작은 방주의 움직임은 완전히 멈춥니다. 우리는 이제 2022년에 제작된 두 점의 작품 무한공간을 만날 텐데요. 오 전시실 입구로 들어와서 작은 방주를 마주하고 섰을 때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거울 구조로 된 이 설치물은 그 안에서 증폭하는 또 다른 차원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세로로 세워진 타원형의 설치물은
세로 196cm, 가로 96cm, 두께 66cm로 거울 속 무한 통로를 보여줍니다. LED 조명들로 에워싸인 타원 모양의 무한 통로는 양옆으로 천천히 움직이며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왼쪽에 설치된 LED 색은 오렌지색이고 오른쪽은 흰색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조명이 하얗게 빛나는 끝을 알 수 없는 무한 공간이 있습니다. 생존의 위기를 눈앞에 둔 재난의 시대에도 방주에 투영하는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음을 상징적으로 제시하는 장치입니다. 전시장 곳곳에는 항해와 관련 장치들이 중앙에 위치한 작은 방주를 에워싸듯 전시되어 있어 정체와 목적지가 불분명한 작품의 느낌을 한층 강화시키는데요. 첫 번째 장치가 닫힙니다. 2022년 작품으로 세로 73cm, 가로 60cm, 두께 54cm의 크기입니다. 배를 정박하는 데 쓰이는 닻은 배의 몸체에서 분리된 채 오 전시실 입구에서 오른쪽 벽에 혼자 덩그러니 걸려 있습니다. 축 늘어진 채 중간쯤 끊어진 쇠사슬은 배에서 분리되어 목적지를 상실한 느낌을 줍니다. 정박한 것도 항해 중인 것도 아닌 방주의 모호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전시실 입구에서 왼쪽 벽을 따라 작은 방주 선수 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작은 방주를 중심으로 오른쪽 벽 근처 천장에 매달린 천사 모양의 선수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선수상은 뱃머리에 장식하는 조각물인데요. 이 천사 조형물 역시 제 위치에서 떨어져 나와 전시장 천장에 매달려 있습니다. 2022년 작품인 천사는 세로 162cm, 가로 133cm, 두께 56cm 크기로 스테인리스 스틸과 합성 수지로 만든 동상에 24K 금박을 입혀 마치 황금으로 만들어진 천사를 연상케 합니다. 온몸과 두 날개 모두 아름다운 황금으로 치장하고 있지만 안전한 항해의 성공을 기원하는 조형물답지 않게 천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양팔과 두 다리도 힘없이 축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지친 날개를 겨우 펼친 채 공중에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사 밑에 서서 푹 숙인 얼굴을 올려다보는데요. 천사는 마치 눈을 감고 잠이 든 듯한 모습입니다. 작고 지친 초라한 인간이 잠든 것처럼 말이죠. 축 늘어진 천사의 검은 그림자 3개가 형태를 달리하여 왼쪽 벽면에 비치는데요. 각기 다른 방향에서 비치는 조명 때문에 벽에 비치는 3개의 그림자의 진하기가 다 다릅니다. 이런 천사의 모습은 신과 같은 절대자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해야 함을 역설하는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벽면에 상영되는 출구라는 제목의 영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오 전시실 입구와 마주보는 벽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오 전시실에 출구가 있는 벽이기도 하죠. 2022년 작품으로 스크린에 색깔과 디자인이 다른 형태의 문이 계속 나타나서 열리는 영상입니다. 철문, 나무문, 여다지문, 쌍여다지문 등 하나의 문이 나타나서 열리면 그 뒤에 다른 형태의 문이 나타나서 끝도 없이 열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찾는 출구는 끝내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열림과 닫힘의 이 끝없는 순환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출구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혼란스러운 현실과 모순된 욕망을 실은 우리의 작은 방주는 과연 위기의 시대를 벗어나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최우람 작가는 이렇듯 다양한 시청각적 장치를 통해 오 전시실 전체를 현실과 욕망이 중첩되는 상징적 공간으로 만듦으로써 우리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러한 질문을 곱씹으며 우리는 이제 작은 방주와 목적지를 잃어버린 항해 장치들을 뒤로하고 오 전시실을 나갑니다.
출구를 나오면 분홍색이 은은하게 감도는 복도에 서게 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를 비추는 밝은 네온 사인을 만나게 됩니다. 정면의 벽으로 고개를 높게 들어보세요. 벽면에 걸린 동그란 모양의 네온 사인이 우리 머리 위에서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2022년 제작된 것으로 세로 가로 90cm의 원판에 사람을 단순하게 기호화시킨 그림 문자 픽토그램을 네온 사인으로 만든 작품 사인입니다. 이 픽토그램은 사람을 단순하게 표현했는데요. 동그란 머리 위에 세 줄의 반원을 두르고 양팔을 활짝 벌리고 있으며 몸통은 몽탕한 두 다리와 단순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인이라는 제목처럼 작품의 위치를 알려주는 기호일 수도 있고, 머리를 둘러싼 반원 모양을 보면 성스러운 후광이 연상되고 먼 우주를 탐험하는 헬멧 쓴 우주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픽토그램 몸이 십자 형태라는 점에서 예수상을 떠올릴 수도 있죠. 오래전부터 십자의 형태는 하늘과 땅이 통하는 지점, 즉 우주의 축이라는 보편적인 상징성을 지니왔죠. 수직과 수평의 조화로움뿐만 아니라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도 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십자는 열린 방향성을 내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십자의 형태는 신이나 우주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게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죠. 지금 우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인체 비례도 소묘를 마주하는데요. 사지를 벌린 남자와 양팔만 벌린 남자의 모습이 작품 사인과 겹쳐집니다. 이 소묘가 말하듯 인간은 우리 자신 안에도 우주의 축을 갖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사소한 바람부터 절대자에게 드리는 기도까지 외부에서 주입된 욕망이 실현되길 기원하곤 합니다. 또한 영향력 있는 타인의 말을 쫓아 살아가기도 하죠. 그러나 복잡한 세상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중요한 것은 나라는 존재에서 출발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타인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바라보고 자신의 방향을 찾아야 할 때임을 최우람 작가의 사인은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선을 내리고 오른쪽으로 향합니다. 그곳엔 벽면을 직사각형으로 파낸 벽감 형식의 진열 공간이 있는데요. 세로 가로 57cm의 샤크라 램프라는 두 개의 램프가 걸려 있습니다. 2013년도 작품으로 기계와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LED 조명을 부착한 금속 재료에 움직임을 주고 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바퀴라는 뜻을 가진 샤크라는 연꽃과 수레바퀴의 형태로 상징되곤 합니다. 원 혹은 바퀴 모양의 이 샤크라는 정교하게 세공된 금빛과 은빛의 금속 꽃잎들로 층층이 덮여 있습니다. 이 금속 꽃잎들은 중앙의 별 모양의 금속판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꽃잎들이 일제히 오므라들면 뾰족하게 휘어진 꽃잎의 끝부분이 서로 닿을 듯 구심점에서 빛나는 빛을 향해 모입니다. 그 꽃잎들은 뾰족한 끝부분으로 마치 빛의 에너지를 끌어내는 것처럼 회전하다가 다시 천천히 펼쳐집니다. 꽃잎이 만개하거나 오므라들면 금속 꽃잎과 금속판의 움직임들이 다양한 모양으로 변화하여 구심점 속의 영롱한 빛은 마치 들끓는 에너지처럼 다채로운 모습으로 변주됩니다. 때론 별 모양이 되기도 하고 불가사리 모양이 되기도 하며 핵이 폭발하듯 팽창하기도 하거나 찬란하게 빛나는 꽃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샤크라 램프는 그렇게 끝없이 움직임을 반복합니다. 꽃잎이 오므라들면 램프 속 샤크라 에너지는 응축되었다가 꽃잎이 활짝 펼쳐지면 눈부시게 반짝이는 황금 불빛처럼 에너지가 발산되죠. 황금빛 영롱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원의 중심엔 끝이 뾰족한 육각형 모양 꽃과 그 꽃을 둘러싼 6개의 원판이 천천히 회전합니다. 구심점을 이루는 육각형 꽃 모양의 금속판에 분출하는 에너지 모양이 꽃처럼 세공되어 있는데요. 그 모양을 따라 발산되는 황금 불빛이 찬란하게 느껴집니다. 정교하게 세공된 이 작품의 유려한 움직임을 자세히 살펴보면
수많은 구심점이 층을 이루고 있는데요. 각자의 원운동을 지속하는 이 층들은 서로 겹치고 부딪힐 것처럼 아슬아슬하고 복잡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절대 충돌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움직임을 이어가면서 에너지의 균형과 조화를 세상으로 퍼뜨립니다. 최우람 작가의 손에서 탄생한 한 쌍의 샤크라 램프는 한가운데서 맑은 빛으로 깨어나 연꽃과 같은 꽃을 피운 다음 그 주변으로 에너지를 발산시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벽감 안쪽으로 고개를 디밀어 오른쪽을 쳐다보면 다른 형태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알라 아우레우스 나티비타스라는 2022년 작품입니다. 구석에서 황금빛을 발하며 천천히 날갯짓하는 이 생명체는 부채꼴 모양의 크고 작은 날개들이 겹겹이 겹쳐져 있는데 날개에 촘촘히 난 작은 구멍들로 정교한 세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알라 아우레우스 나티비타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생명체들이 꽃잎 같은 황금 날개들을 펼치면 마치 한 마리 곤충이나 작은 동물로 변신하는 듯 보입니다. 이 작품에서 약 2m 위로 시선을 들어올리면 또 다른 알라 아우레우스 나티비타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최우람 작가에 따르면 이 황금빛 날개들은 달이 지고 별빛이 밤하늘을 밝히는 맑은 새벽녘에 잠든 인간들 곁으로 날아가 그들의 꿈을 엿듣는 존재라고 합니다. 도시의 숨겨진 틈새에서 탄생한 이 날개들은 인간의 꿈과 희망, 그리고 의식에 가려 드러나지 않았던 은밀한 진심을 삼키며 또 다른 황금 날개들을 잉태합니다. 다시 복도에 선 우리는 이 황금빛 날개들을 뒤로하고 걸어갑니다. 오른쪽 벽면에는 작은 방주, 하나, 등대를 설계할 때 그린 8점의 드로잉 작품들이 걸려 있습니다. 이 작품들을 지나 왼쪽 모퉁이를 돌면 사방이 붉은 벽으로 된 방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붉은 방에서 우리를 마주하는 것은 벽에 걸린 강렬한 붉은색 꽃 한 송이입니다. 빨강이라는 작품으로 세로 223cm, 가로 220cm의 대형 꽃을 연상시킵니다. 이 작품도 하나와 마찬가지로 타이백 섬유로 꽃잎을 만들었습니다. 크고 작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찢어서 붉은 꽃잎처럼 물들여 겹겹이 이어붙인 빨강은 지금 우리 앞에서 서서히 만개하는 중입니다. 붉은색 벽을 배경으로 빨간 꽃잎은 마치 뜨거운 힘과 에너지가 발산되듯 활짝 펼쳐집니다. 중앙의 꽃잎들도 붉은 속살을 드러내자 제일 바깥쪽 가장 큰 꽃잎은 힘차게 자신의 몸을 뒤로 젖힙니다. 마치 붉은 에너지가 부풀어 오르듯 강렬한 움직임으로 만개하는데요. 중앙의 꽃잎에서 밝은 빛이 뿜어져 나와 꽃에 생명을 더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실 소리는 꽃잎을 이루는 종이 같은 재질이 서로 스치듯 움직이는 소리입니다. 꽃의 중앙에 서로 포개져 있던 꽃잎들은 충만한 에너지를 전달받아 파르르 떨면서 하나둘 몸을 펼칩니다. 그 에너지는 밖으로 퍼져나가고 빨간 꽃은 마치 부풀어 오를 듯 덩치를 키워가죠. 고대 신화에서 붉은 꽃은 땅에 흘린 신의 피에서 자라나는 새로운 생명을 의미했습니다. 이 신화처럼 붉은 벽 위에서 피고 지는 꽃의 움직임은 아픔과 힘겨움 또한 순환하는 생명의 일부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빨강이 발산하는 뜨거운 힘과 에너지는 언젠가는 저물어야 하는 운명임을 알면서도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내는 자연의 꾸준함과 생명의 본질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그런 의미에서 생과 사의 운명이 무수하게 중첩된 역사의 시간을 마주할 수 있게 해주는 작품입니다.
생명의 에너지를 발산하며 튀어나올 듯 꽃잎을 활짝 펼치던 빨간 꽃은 다시 하나둘 꽃잎을 오므리며 에너지를 축적합니다. 우리는 피고 지기를 반복하는 빨간 꽃을 뒤로하고 오전시실 복도로 향합니다. 우리가 함께 마주하고 있는 것은 두 개의 거대한 공 모양의 조형물인데요. 자동차 조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구체로 다가갑니다. 먼저 마주하는 붉은색의 구체는 세로 170cm, 가로 180cm, 높이 230cm로 상당히 많은 양의 후미등을 공 모양으로 결합하여 만든 URC-2라는 제목의 2016년 작품입니다. 후미등의 붉은 불빛이 마치 별처럼 이쪽 저쪽에서 발광하며 반짝입니다. 최우람 작가는 폐차 직전의 자동차에서 분해한 전조등과 후미등을 모아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 즉 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마주하는 것은 전조등으로 만든 작품인데요. 2014년에 제작한 세로 296cm, 가로 312cm, 높이 332cm의 URC-1 항성입니다. 크기나 진화의 정도, 표면 온도 등에 따라 고유의 색을 띠는 별들처럼 이 조형물들도 다양한 패턴의 빛과 색을 만들어내는데요. 후미등을 모아 만든 별은 붉은 빛으로 발광하고 전조등을 사용한 별은 흰 빛으로 반짝거립니다. 이 두 작품의 제목은 최우람 작가 이름의 이니셜을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우람 카탈로그에서 약자를 따온 뒤 제작한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한 것이죠. 이 작품에 사용된 자동차 조명들은 시장에 나올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폐기된 자동차에서 가져온 것들인데요. 작가는 신차개발연구소에서 실험용 자동차들을 목격한 뒤 유령처럼 잠시 존재했다 사라져가는 이 자동차들의 조명을 수거해 두 개의 별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우리는 자동차의 전조등을 다닥다닥 붙여 공 모양으로 만든 URC-1 작품을 손에 닿을 듯한 거리에서 마주하는데요. 전조등의 흰색 불빛이 발광하듯 반짝거립니다. 수천 광년 떨어진 별에서 날아온 빛이 우주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주는 것처럼 다시 태어난 이 조명들은 별빛의 다양한 움직임을 구현하면서 과거의 사건과 우리를 연결해줍니다. 경쟁을 상징하는 욕망의 산물, 자동차에서 떨어져 나온 이 별빛은 광대한 역사의 시간 속을 달리고 있는 우리를 도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줄까요? 작가는 이 별빛처럼 끝없는 욕망의 재생산 과정에서 사라져간 것들 속에 우리를 밝혀줄 빛이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반짝이는 두 개의 별을 뒤로하고 최우람 작가의 작품들과 떠났던 항해를 마치려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각정보 해설이 추가된 화면 해설 MMCA 현대차 시리즈 2022 최우람 작은 방주전이었습니다.